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어제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유니언역 앞에서 열린 슈퍼볼 우승 축하 퍼레이드와 무대 행사에서 총격이 발생해 22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이 숨졌고 2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부상자 중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8명에 달하고 중상자가 7명, 경상자가 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상자 중 어린이가 최소 8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총기를 지니고 있던 총격 용의자 3명을 체포했으며 무기를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캔자스시티 당국은 행사 참가자가 1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성추문 관련 형사사건 재판이 3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은 성인 영화 여배우와의 성추문을 입막음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오는 3월 25일부터 시작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변호인들은 이에 앞서 재판 일정이 공화당 내 경선 레이스와 겹친다며 확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는 기각됐습니다. 이번 성추문 사건은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성인 영화 여배우 다니엘스가 트럼프와의 미래를 대중에 공개하겠다고 위협했고 트럼프 측이 $13만 달러의 입막음을 위한 돈을 제공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검사 측은 입막음이 본질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이 경우 은폐가 선을 넘었고 실제로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으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실익을 얻어 대중의 이익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예산 부족으로 국경지역 미립국자 수감자들에 대해 석방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예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백악관의 $60억 추가 지원 요청을 연방의회가 거부하면서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수천 명의 이민 수감자를 석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와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이민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연방 자원과 자금이 소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백악관은 국경 보안 자금으로 $140억 요청했지만 의회는 절반 수준인 $76억 승인한 상태입니다. 이에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당국은 현재 3만 8천 명의 이민 구치소 수용 인원을 2만 2천 명 선으로 줄이는 제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해외 이민 후 자녀 세대로 갈수록 한인으로서 정체성 및 모국과의 연대감이 점차 희박해진다는 미국 한인사회 대상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의뢰로 나종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등 미국 동북부 5개 주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 125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민 1세대 응답자의 66%는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민 온 1.5세대 이후 응답자는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답한 비중이 37%인 반면 미국인이기도 하고 한국인이기도 하다는 응답은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지에 관해서도 40대 이상 연령대는 매우 자랑스럽다라는 응답 비중이 70에서 80% 이상으로 높았지만 30대는 66%, 20대 이하는 57%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나 교수는 세대가 거듭되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한인 정체성 및 모국과의 연대감이 점차 희박해지고 한국어 사용 및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떨어지면서 미국 사회와 문화에 더욱 동화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4시간 넘는 논의 끝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을 경질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미국에서 화상회의로 참여한 클린스만 감독은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전력강화위원들은 지도자로서 전술부재뿐만 아니라 잦은 해외 체류 등 근무 태도, 여기에 손흥민과 이강인의 충돌로 불거진 선수단 관리 소홀 문제까지 총체적으로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클린스만은 요르단전 부진과 관련해
자신의 지도력 문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경기 전날 있었던 팀 내 불화를 원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한국축구협회가 경질시 지급해야 하는 약 100억 원의 위약금 등 법률적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위원회 의견을 보고받은 정몽규 회장이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인데 이미 경질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고 사실상 발표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걸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강원, 충북 등 전국 12곳에서 걸기대회가 열렸는데 비대위는 첫 회의를 열고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파업 진행 여부를 묻는 등 향후 투쟁 방향을 정할 예정입니다. 전공의들의 향후 움직임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됐는데 정부는 전면적인 집단행동 가능성은 크지 않은 걸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 학원학생협회는 40개 의대 대표들이 단체 행동 필요성에 찬성했다며 전체 의대 학생들을 상대로 동맹 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 구름 끼겠지만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65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보이겠습니다.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66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2도, 밤 최저 기온 47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50도, 밤 최저 기온은 23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63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